인류 역사에서 문명의 빛이 처음 밝혀진 곳을 상상해 보세요. 도시가 탄생하고 사람들이 글을 쓰고 숫자를 세고 건축하고 별을 꿈꾸던 그곳. 이곳은 동화가 아니라 시간의 모래 속에 숨겨진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을 선사했지만 오늘날 누구에게도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고대 메소포타미아로 여행을 떠납니다. 수메르인의 역사를 살펴볼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이 고대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국가라는 개념부터 우리 달력의 기초까지 많은 것이 두 개의 큰 강 사이에서 탄생했습니다. 종종 문명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우리로 성장했는지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땅을 함께 깨우고 그 신비와 발견을 탐험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쟁과 정복이 아닌 창조, 인류의 진보를 향한 첫걸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과거로의 고요한 몰입이 될 것이며 각각의 발견은 마치 고서의 페이지처럼 매끄럽게 펼쳐져 평화와 깊은 이해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럼 시간이 멈춰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땅, 메소포타미아로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두 개의 큰 강이 마치 살아있는 동맥처럼 비혹한 계곡을 굽이굽이 흐르는 땅을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자 그대로 강 사이의 땅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뻗어 있습니다. 바로 이 비혹한 초승달 지대에서 가장 초기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문명 중 하나인 수메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자 땅을 비옥하게 하고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은 그 선물과 함께 어려움도 안겨주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홍수는 토양을 토사로 풍부하게 만들지만 농작물과 정착지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운하, 댐, 관계 시스템 건설과 같은 물 관리는 이 땅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집단적인 노력과 조직을 필요로 했고 결과적으로 더욱 복잡한 사회 구조의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기후는 덥고 건조하여 관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인공관계가 없었다면 농사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기술을 개척했습니다. 그들은 강물을 밭으로 돌려보내는 복잡한 운하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리와 밀 같은 곡물뿐 아니라 대추야자, 채소, 과일 재배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 기술의 발전은 식량 안보를 보장했을 뿐 아니라 인구 증가와 무역 및 기술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잉여 생산을 촉진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정착지는 점차 작은 농업 공동체에서 더 크고 복잡한 도시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기원전 4000년경에 시작된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최초의 도시들이 등장하여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도시 중심지 중 우르, 우룩, 에리두가 두드러집니다.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한 우르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였으며 그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서의 에렉으로도 알려진 우룩은 특히 전성기의 당대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에리두는 최초의 도시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신화에 따르면 신들이 왕권을 확립한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단순한 주택단지가 아니라 자체적인 기반시설, 사원, 시장, 그리고 정부를 갖춘 발전하는 유기체였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에서 사람들은 더욱 밀집된 공동체에 살기 시작했고, 이는 노동 전문화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도예가, 직조공, 대장장이, 건축업자 등 장인들이 등장했습니다. 농업은 여전히 경제의 기반이었지만 이제는 도시 인구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수공예품이 농업을 보완했습니다. 이 초기 도시들의 삶은 작은 마을들보다 훨씬 복잡했지만 어느 정도 조직과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웃하며 살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는 느리지만 꾸준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의 지리, 강, 기후, 그리고 지형은 수메르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형은 농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관계 및 물 관리의 독창성을 촉진했으며 최초의 도시들이 출현하고 복잡한 사회 구조가 발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자연과 인간의 노동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땅이었으며 앞으로 발견될 위대한 업적들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강 사이에 위치한 이 비옥한 계곡에서 새로운 시대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탄생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원전 4000년에서 3500년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변을 따라 흩어져 있던 소규모 농업 공동체가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농업과 가축 사육에 능숙했던 사람들이 모여 최초의 안정적인 정착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착지는 점차 성장하여 진정한 도시 중심지로 변모했고 훗날 수메르 문명의 요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도시들 중 우르, 우룩, 에리도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각각은 수메르 사회 발전에 고유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에리도는 가장 오래된 정착지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신화에 따르면 신들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이는 수천 년 전, 즉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통치 구조와 권력의 정당성을 고민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위대한 도시인 우룩은 훗날 강력한 왕국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설적인 영웅 길가메시와 관련된 곳이기도 합니다. 우루는 번영하는 항구와 활발한 무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단순한 주택단지가 아니라 복잡하고 진화하는 유기체였습니다. 도시에는 자체적인 기반시설이 있었습니다. 예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사원, 상품이 교환되는 시장, 그리고 물론 행정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밀집된 공동체에 살기 시작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 전문화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최초의 장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음식과 물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점토 용기를 만드는 도예가, 양모와 리넨으로 옷을 만드는 직조공, 도구와 무기를 만들기 위해 금속을 가공하는 대장장이, 그리고 집, 사원, 성벽을 쌓는 건축업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농업은 경제의 근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비옥한 토양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잡한 운하체계로 밭에 물을 대고 강물을 돌려보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리와 밀 같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수확하고 대추야자와 채소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생산 활동은 도시 인구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수공예품으로 보완되었습니다. 그들은 필수품뿐만 아니라 보석, 의뢰용 물건, 건축 및 농업 도구도 생산했습니다.
이 초기 도시들의 삶은 작은 마을 공동체보다 더 복잡하고 체계적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 또한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웃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관계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정착지를 방어하는 것과 같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는 느리지만 꾸준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초기 도시들에서 사회 조직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최초의 통치 형태가 발전했으며 공공기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의 일상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해가 지구라트 계단식 신전탑 꼭대기를 비추기 시작할 무렵 거리는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장인들은 작업장으로, 농부들은 밭으로, 상인들은 다음 날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여자들은 집안일, 육아, 요리, 직조, 그리고 다른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공예를 가르쳐주거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퇴근 후 저녁에는 사람들이 모여 소식을 나누고 대대로 전해지는 이야기와 신화를 들었습니다. 이 초기 도시들이 오늘날의 거대 도시들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모는 훨씬 작았고 생활은 훨씬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환경, 즉 지리적 조건과 인간의 독창성 덕분에 수메르 문명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지식이 축적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며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 형성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주조 공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의 지리, 강, 기후, 그리고 지형은 수메르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형은 농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관계 및 물 관리의 독창성을 촉진했으며 최초의 도시들이 출현하고 복잡한 사회 구조가 발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자연과 인간의 노동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했던 땅이었으며 앞으로 발견될 위대한 업적들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도시 발전 시기는 수메르 문명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으며 수메르 문명은 문자, 종교, 과학, 그리고 예술을 통해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메르인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계곡에 그토록 진보된 문명을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아직 단 하나에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답은 없지만 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언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메르어는 진정한 언어 현상입니다. 고대 세계의 다른 알려진 언어나 아카드인, 아모리인, 엘라민과 같은 이웃 민족의 언어와는 전혀 다릅니다. 문법 구조, 음성학, 어휘는 모두 수메르어가 고리버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즉, 다른 어족과 할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언어입니다. 이러한 독특함은 많은 이론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수메르인들이 동쪽이나 남동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이주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를 가져왔다는 이론입니다. 반대로 수메르인들이 토착민, 즉 수천 년에 걸쳐 이 땅의 원주민으로 진화했다는 이론을 지지합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하지만 항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기원전 5000년기부터 수메르인과 관련된 초기 문화의 흔적이 남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납니다. 농업의 발전, 최초의 도자기의 등장, 그리고 최초의 정착지가 나타납니다.
기원전 4000년기 무렵 이러한 정착지들은 우르, 우루크, 에리도와 같은 진정한 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에서 우리는 독특한 점토 용기, 장신구, 그리고 초기 건축 양식과 같이 주변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물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유물들을 발견합니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민족의 출현을 설명할 수 있는 대량 이주에 대한 명확한 흔적이 고고학적 층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메르 문화가 점진적으로 발전했다는 가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며 수메르어를 사용하는 한 집단이 점차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다양한 인구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지역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초기 수메르인들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들이 농부, 목동, 장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자연의 순환과 땅에서 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역에서 재배한 소박한 리넨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집은 당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점토 벽돌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그들에게 기본적인 공예 기술을 가르치거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모여 소식을 나누고 대대로 전해지는 이야기와 신화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지리적 특징과 인간의 독창성에 힘입어 수메르 문명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지식이 축적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며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 형성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주조 공장이었던 이곳은 미래가 탄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메르인의 기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언어학적 및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우리는 정보에 기반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외계인이든 토착민이든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고 발전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으며 미래 여러 문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도시 발전 시기는 중요한 단계였으며 아래에서 논의할 문자, 종교, 과학, 그리고 예술을 통해 수메르 문명이 번영하는 길을 닦았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는 두 개의 거대한 강물이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땅을 뒤덮었던 아득한 시간 속에서 최초의 위대한 문명 중 하나인 수메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이 놀라운 시대를 탐험하며 수메르인들의 영적인 세계, 우주에 대한 그들의 이해, 그리고 종교가 그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메르인들에게는 세상은 신의 존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과 여신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만신전을 믿었고 각 신은 자연과 인간 삶의 특정 측면을 담당했습니다. 이 신들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학, 날씨, 건강, 심지어 전쟁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기도, 제사, 그리고 물론 웅장한 사원 건설을 통해 신들의 은총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핵심은 세계 창조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처음에는 원시 바다만 존재했습니다. 그 깊은 바다에서 최초의 신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으며 그 후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고 나중에 점토판에 기록된 이러한 이야기들은 수메르인들이 우주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홍수 신화는 수메르 세계관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많은 고대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수메르인들도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한 대홍수에 대한 그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화에는 항상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들의 경고를 받고 구원받아 지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명의 의로운 사람, 대개 지우수드라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자연 재해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삶의 갱신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믿음도 반영했습니다. 수메르 도시의 신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생활의 진정한 심장부였으며 영적, 경제적, 정치적 기능을 모두 아우르는 곳이었습니다. 각 신전의 수장에는 사람과 신 사이의 중개자로 여겨지는 고위 사제나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신전은 광대한 토지, 창고, 작업장을 소유했습니다. 또한 신도들로부터 기부를 받고 곡물과 기타 생산물들을 비축하고 신전 노동자와 장인들에게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신전은 도시와 주민들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주요 경제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평범한 수메르인의 삶은 종교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신전 축제에 참여하고 사제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모두 그들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신이 질병을 내리거나 반대로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어려운 시기에는 신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제들은 영적인 의무 외에도 종종 조언자, 의사, 심지어 판사 역할도 했습니다. 각 도시에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루에서는 달의 신 난나, 우루크에서는 사랑과 다산의 여신 이난나, 에리두에서는 담수와 지혜의 신 엔키가 수호신이었습니다. 이 신들은 도시의 건국자이자 수호자로 여겨졌으며 특히 숭배가 강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도시의 번영이 신을 얼마나 공경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메르 종교는 다신교였으며 이는 그들이 여러 신을 숭배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혼돈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신전에는 하늘의 신 아누, 바람과 공기의 신 엔릴, 지혜와 담수의 신 엔키와 같은 최고 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적인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 신들은 다른 하위 신들의 조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수메르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관점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그들은 사후에 인간의 영혼이 쿠르라는 지하세계로 이동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곳은 영원한 어둠과 먼지로 가득 찬 곳으로 영혼들은 그곳에서 망각 속에 살며 진흙과 먼지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암울한 관점은 지상 생활의 중요성과 지금 이 순간 신들의 은총을 얻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종교 축제는 수메르 도시 생활에서 생동감 넘치는 행사였습니다. 행렬, 음악, 춤, 그리고 호화로운 제사가 함께했습니다. 축제 의상을 입은 신전 시종들은 신들을 달래고 도시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신의 세계와의 끊을 수 없는 연결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수메르의 예술과 건축은 종교적 신념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오루의 유명한 지구라트와 같은 기념비적인 사원들은 지상의 신들이 거처하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지어졌습니다. 사원의 벽은 신, 신화 속 생물, 그리고 종교의식 장면의 이미지로 장식되었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신과 통치자의 조각상은 수메르인들이 신과 통치자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자 했던 열망을 보여주며 신의 영역과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종교와 신화는 수메르인 삶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핵심이었습니다.
종교와 신화는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사회적 규범을 정의하며 창의성과 건축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점토판에 기록된 이러한 고대 신앙은 초기 민족 중 하나였던 수메르인의 영적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의 세계관은 이후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수메르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문자의 발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의 발명 덕분에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 지식, 그리고 신앙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땅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인 수메르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종교와 신화가 수메르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신전이 어떻게 권력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예술이 그들의 깊은 영적 신념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제 인류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문자의 발명을 이루어낸 그 놀라운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보가 구전으로만 전달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야기, 법, 지식은 모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며 왜곡되고 망각되기 쉽습니다. 삶을 체계화하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고자 했던 수메르인들은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기원전 3200년에서 3000년 사이 그들은 단순한 그림을 복잡한 기호 체계로 변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사물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이미지인 상형 문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황소 머리 그림은 황소를, 밀 이삭 그림은 밀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기호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행동이나 추상적인 생각과 같은 더 복잡한 개념을 기록하려면 더욱 정교한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표의 문자, 아이디오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하나의 기호가 전체 단어 또는 심지어 하나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발그림은 걷다 또는 서다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편의성과 속도를 위해 이러한 그림들은 점차 양식화되었습니다. 필경사들은 그림을 그리는 대신 뾰족한 갈대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점토에 기호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구가 남긴 자국은 쐐기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수천 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특징이 된 독특한 문자 체계인 서형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점토는 구하기 쉽고 값싼 재료였습니다. 필경사들은 작은 석판을 만들어 모양을 만든 다음 천필을 사용하여 서령 문자를 새겼습니다. 석판은 햇볕에 말리거나 가마에서 구워져 내구성 있는 정보 전달 매체가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말과 생각, 사건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수메르 사회에서 서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수호자이자 행정가였으며 사람과 신 사이의 중개자였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길고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젊은이들, 그리고 때로는 여성들도 에두바라고 불리는 특수학교에서 수년간 공부했습니다. 에두바는 석판집을 뜻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수백 가지의 기호를 배우고 문법, 문학, 심지어 산수까지 익혔습니다. 이 학교들은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문화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고대 문헌이 필사되고 연구되었으며 문학작품이 창작되고 법률과 경제 회계가 기록되었습니다. 수메르 필경사들은 당대의 진정한 기록자였으며
오늘날 우리가 수메르 문명의 기록 보관소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업적 덕분에 우리는 이 고대 사람들의 일상생활, 신앙, 역사, 그리고 과학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의 일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이른 아침 에두바에 도착하여 점토판 앞에 앉아 점토를 정성껏 다듬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가락은 스타일러스를 능숙하게 움직여 서령 문자들을 질서전연하게 따라 그립니다. 그는 곡물 계약을 기록하거나 왕의 칙령을 발표하거나 사원 재산을 기록하거나 고대 신화를 다시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작업은 놀라운 정밀성, 인내심, 그리고 끈기를 요구했습니다. 문자 덕분에 수메르인들은 복잡한 통치와 경제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확물, 세금, 그리고 교역로를 따라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성장과 권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점토판에 기록된 법률은 정의와 질서를 보장하는 법체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문자는 과학과 문학 발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별 관측, 수학적 계산, 그리고 의학 지식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최초의 문학 작품들이 탄생했는데 비록 나중에 완성되었지만 수메르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설형 문자로 기록된 이러한 텍스트들은 수메르의 세계관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설형 문자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 새로운 요구와 언어에 적응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원래 설형 문자로 기록된 수메르어는 점차 현존하는 언어로서 사용되지 않게 되었지만 설형 문자는 아카드어, 바빌로니아어, 아시리아어, 그리고 다른 메소포타미아어를 기록하는 데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문자의 발명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우리의 사고 방식과 소통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류는 문자 덕분에 지식을 축적하고 더욱 복잡한 사회를 건설하며 존재의 귀중한 증거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체계화하려는 욕구에서 탄생한 수메르 설형 문자는 그들의 놀라운 문명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수천 년 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초기 도시들의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었고 누가 그들을 통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메르인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문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자는 그들의 지식과 문화를 보존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문자는 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주었고, 이제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초기 도시들의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었고, 누가 통치했으며 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의 주요 정치 조직 형태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국가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단일하고 중앙 집권적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르, 우룩, 라가시와 같은 각 도시는 자체적인 통치자, 법률, 군대를 갖춘 독립적인 실체였습니다. 이러한 도시 국가들은 자신들이 경작하는 비옥한 땅에 둘러싸여 있었고 자원과 영향력을 놓고 종종 서로 경쟁했습니다. 도시국가의 수장에는 루갈이라는 칭호를 가진 통치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위대한 인물 또는 왕을 의미합니다. 루갈은 군사 지휘관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자 최고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상당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안녕을 책임지고 방어를 보장하며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평화 시에는 루갈이 사회 기반 시설을 개발하고
사원과 운하를 건설하고 무역을 조직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루갈의 권력은 사제들의 권력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신전은 수메르 사회에서 막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전은 종교적 예배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경제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신전은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곡물과 기타 생산물을 저장하고 수공예 품을 생산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제공했습니다. 신전을 관리하는 사제들은 막대한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수호자로서 천문학, 의학, 그리고 교육을 실천했습니다. 루갈은 종종 사제 가문 출신이거나 신전의 위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도시국가 주민들의 삶은 공동체와 사원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사원, 공동체 또는 개인 소유의 밭을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또한 필수품을 생산하는 장인들, 즉 도예가, 직조공, 대장장이, 보석세공인들도 있었습니다. 도시 안팎의 다른 정착지와 상품을 교환하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위계 질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민권과 의무는 존재했습니다. 모든 자유시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고, 특히 후기에는 민회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민회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민회의 책임에는 주로 사원과 군대 유지에 쓰인 세금 납부, 그리고 운하 건설이나 성벽 보수와 같은 공공사업 수행이 포함되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또한 존재했습니다. 사회 계층의 최상층에는 통치자와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관리, 서기관, 군 지휘관, 그리고 부유한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농부와 장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하층에는 노예가 있었지만 다른 고대 문명에 비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습니다. 노예는 전쟁 포로이거나 빚의 노예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메르 도시의 일상생활은 농사일과 종교 축제의 리듬에 따라 측정되고 지배되었습니다. 아침은 해가 뜨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은 밭이나 작업장으로 나갔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주식은 보리빵, 대추야자, 채소, 생선이었습니다. 고기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날에만 먹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자녀들은 사원 학교에서 서령문자, 산수, 그리고 다른 과학을 배우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명망 있는 직책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기에 이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주된 교육은 부모의 공예나 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법은 사회 조직의 중요한 측면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가족 관계와 혼인부터 무역과 범죄에 대한 처벌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측면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전을 개발했습니다. 점토판에 기록된 이러한 법은 사회에 일정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 고용 조건, 토지 임대 규정,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메르 사회는 복잡하고 다면적이었습니다. 통치자와 사제직을 갖춘 도시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공예와 무역을 발전시키며 안정적인 사회 정치적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강 사이에 비옥한 계곡에 형성된 이러한 구조는 이후 문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도시 국가 간의 전쟁이 빈번했지만 이는 수메르 문화와 기술의 확산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으므로
수메르인의 가장 놀라운 업적 중 하나인 역사의 흐름을 진정으로 바꾼 과학 및 기술적 발명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메르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도시 국가가 어떻게 발전했으며 법과 사회 구조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문명의 기반이 된 경제적 토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물론 농업과 수공예 그리고 무역이 수메르 도시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은 놀라울 정도로 비옥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숙련된 농부였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강물을 이용하여 밭에 관계를 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농작물을 홍수로부터 보호하며 건기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복잡한 운하, 댐, 저수지 시스템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 시스템은 당시의 진정한 공학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 시스템 덕분에 수메르인들은 보리와 밀 같은 곡물뿐만 아니라 대추 야자, 채소, 과일까지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리는 빵과 대중적인 음료인 맥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수확량이 워낙 높아서 국민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잉여 생산물도 창출했습니다. 이 잉여 생산물은 다른 삶의 영역 발전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장인들을 지탱하는 동시에 무역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농업 외에도 다양한 공예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도시에는 점토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 양모와 리넨으로 옷을 만드는 직조공, 금속을 다루는 대장장이, 집과 사원을 짓는 건축업자, 보석과 금속으로 장신구를 만드는 보석 세공인들이 있었습니다. 각 장인은 자신의 기술을 전문으로 했고 이를 통해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서 이러한 증거를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점토 항아리부터 정교한 금 장신구와 청동 도구까지 다양합니다. 노동의 전문화는 수메르 사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특정 기술에 헌신하여 평생 기술을 연마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장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의 제품은 도시 안팎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메소포타미아에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동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리나 주석 같은 금속이나 청금석 같은 보석은 먼 곳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는 무역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숙련된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곡물, 직물, 도자기, 금속 세공품 같은 상품을 원자재나 기타 필수품과 교환했습니다. 수메르인의 교역로는 광대한 범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만 동쪽에 사는 사람들과 교역하여 구리와 석재를 수입했습니다. 또한 금속을 구할 수 있는 아나톨리아 서쪽에 사는 사람들과도 접촉했습니다. 개별적인 탐험대는 귀중한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먼 곳까지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수메르인이 하라파 문명의 발상지인 인더스 계곡, 심지어 이집트와도 교역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페르시아만의 항구들은 무역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루와 같은 도시들은 주요 무역 중심지로서 상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배는 곡물과 수공예품을 운반했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목재, 금속, 돌, 그리고 귀중한 자재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무역과 기록 보관을 위해 정교한 체계를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발명품인 문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점토판에 기록된 기록은 그들이 상품을 추적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채와 지불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무역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무역은 수메르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 시장은 식량부터 생활용품까지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상인들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필수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 간의 문화적 가치와 사상의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처럼 농업, 공해, 그리고 무역은 긴밀하게 얽혀 수메르 문명의 번영을 위한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비옥한 토양,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 그리고 상인들의 기업가 정신은 수메르인들이 복잡하고 진보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다시 과학, 예술, 그리고 정치 분야에서 그들이 이룩한 업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메르인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스스로를 부양했는지 살펴보았으니 그들의 가장 놀라운 업적 중 하나인 역사의 흐름을 진정으로 바꾼 과학 및 기술 발명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놀라운 고대 창조자 수메르인들은 문자, 도시, 그리고 국가체제의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발명품들은 이후 문명의 발전에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진정으로 바꾼 수메르인들의 발견의 세계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는 바퀴입니다. 수메르인이 바퀴를 최초로 발명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바퀴 사용에 대한 가장 초기의 고고학적 증가가 발견된 곳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기원전 4000년 중반에 등장한 최초의 바퀴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바퀴와는 달랐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다소 단단한 원반 형태였으며 여러 개의 판자를 서로 고정한 형태였습니다. 이 바퀴는 무겁고 내구성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과거에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손이나 썰매로 이루어졌기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퀴가 등장하면서 수레가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운하와 사원을 건설할 때 흙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중에는 물품을 운반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무역과 건설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바퀴는 진보의 상징이 되었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퀴 덕분에 우리는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나르고 더 높이 건설하고 더 복잡한 기계 장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또 다른 중요한 발명품은 쟁기였습니다. 농업은 메소포타미아 경제의 기반이었고 수메르인들은 작물 수확량을 늘리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간단한 도구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기원전 4000년 중반에 등장한 수메르 쟁기는 더욱 정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어져 땅을 고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야금술이 발달하면서 쟁기에 금속 쟁기날을 장착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쟁기는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넓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흙을 갈아서 더 푸석푸석하게 만들고 영양분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토양이 매우 단단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쟁기는 더 많은 곡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해 식량 안보를 보장하고 인구 증가를 촉진했습니다.
쟁기질은 많은 수메르인들에게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밭에서 일하며 미래를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쟁기라도 물이 없다면 소용없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메소포타미아는 건조지대에 위치했고 그곳의 생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들은 예측할 수 없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름철에는 물이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공학자였던 수메르인들은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운하, 댐, 저수지를 건설하여 강의 흐름을 조절하고 건기에는 논으로 물을 돌려보내고 파괴적인 홍수를 막았습니다. 이러한 관계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건설하고 유지하려면 도시 전체, 심지어 여러 도시의 공동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물 관리는 도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제와 통치자들은 종종 물 분배를 담당했고 이는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수메르인들은 건조한 땅을 밀, 보리, 대추야자, 그리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비옥 땅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관계는 수메르 문명의 번영과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발전 분야는 야금술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금속 가공을 최초로 터득한 민족 중 하나였으며 주로 구리, 그 다음에는 청동을 사용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기 초 그들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을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더 강하고 내구성 있는 도구, 무기, 그리고 장신구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금속 쟁기, 도끼, 칼, 그리고 검 등은 모두 노동 효율과 군사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금속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대장장이, 주물공, 보석 세공인과 같은 장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금속 작업은 복잡하고 위험했지만 높은 수입과 존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수메르 장인들은 주조, 조각, 그리고 조각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들은 우아한 보석, 신과 통치자의 조각상, 그리고 가정용품을 제작했습니다. 야금술은 공해와 무역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의 업적은 물질적 발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학, 특히 천문학과 수학 발전에도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천체 관측은 수메르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했습니다. 첫째, 농업을 위해서였습니다. 달과 태양의 주기를 기반으로 한 달력은 파종과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 종교를 위해서였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종종 신의 뜻과 연관되었고 천문학자들은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12개월로 구상된 음력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월식과 다른 천문 현상을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별 관측은 당시로서는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별자리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천문학은 단순한 과학을 넘어 그들의 세계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들이 시공간을 항해하고 우주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수학에서 60을 기반으로 한 육십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체계는 우리의 십진법과는 달리 특이해 보일 수 있지만 나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60은 다른 여러 숫자 2, 3, 4, 5, 6, 10,
12, 15, 20, 30으로 나누어 떨어져서 특히 무역과 천문학에서 계산에 편리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1시간에 60분을, 원에 360도를 사용하는 것은 수메르인 덕분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곱셈과 나눗셈의 방법을 개발하고 간단한 2차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그들은 분수를 사용했고 면적과 부피를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학적 지식은 실용적이어서 건설, 무역, 그리고 토지 측량에 적용되었습니다. 교육받은 서기관들은 기록 보관, 세금 계산,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 계획을 위해 수학을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습득된 이러한 지식은 이후 문화권에서 수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메르인들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막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들의 발명품, 즉 바퀴, 쟁기, 관계, 그리고 야금술은 문명 발전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과 수학 분야에서의 그들의 업적은 미래의 과학적 발견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이들은 우리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종종 눈에 띄지 않지만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될 놀라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예술과 건축은 과학과 문짝의 업적처럼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조물을 통해 그들의 신념과 세계관과 관련된 심오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조각에 있어 놀라운 기술을 달성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특징적인 작품은 종종 기도하는 자세로 묘사되는 인간상입니다. 점토, 돌 또는 설화 석고로 만들어진 이 조각상들은 일반적으로 크고 표정이 풍부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신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조각상들은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며 신전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성상은 일반적으로 수염을 기르고 긴 옷을 입고 있는 반면 여성상은 머리 장식과 장신구를 착용한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각상들은 현대적인 의미의 초상화가 아니라 특정한 감정과 연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된 일반적인 이미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옷의 주름이 정교하게 표현된 디테일은 장인들이 직물의 질감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수메르 예술의 또 다른 뛰어난 업적은 원통 인장이었습니다. 돌을 깎아 만든 이 작은 원통에는 표면에 그림과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통을 젖은 점토 위에 굴리면 일종의 서명이나 소유권 표시 역할을 하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인장에 새겨진 이미지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신들의 삶의 장면, 신화 속 장면, 동물 묘사, 사냥이나 농사와 같은 일상생활의 장면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장은 실용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술 작품이기도 했으며 높은 수준의 조각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장의 작은 크기는 특별한 정밀성과 세심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인장은 문서, 용기 또는 문을 봉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수메르 건축 또한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은 사원이었는데 이는 종교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사회, 경제적 삶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수메르 사원 중 가장 유명한 유형은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는 진흙 벽돌로 지은 계단식 피라미드였습니다. 지구라트 꼭대기에는 도시의 주요 신에게 바쳐진 작은 사원이 있었습니다. 지구라트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신들이 숭배자들에게 내려오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노동력과 체계적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웅장한 사원 단지의 한 예로 우루에 있는 사원을 들 수 있습니다. 달의 신 난나에게 바쳐진 이 사원은 당시 가장 크고 장엄한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넓은 계단으로 연결된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원의 벽은 부조와 그림으로 장식되었고 내부는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사원 외에도 궁전, 성벽, 주거용 건물 등 다른 건축물도 건설했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진흙벽돌로 지어졌고 평평한 지붕이 있었는데 더운 날씨에 휴식을 취하거나 업무를 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수메르 예술의 미학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미지와 건축 양식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예를 들어 황소 이미지는 종종 힘과 다산과 연관되었고 새 이미지는 신의 사자와 연관되었습니다. 그림과 장식에 사용된 색상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은 종종 물과 하늘과 연관되었습니다. 수메르 예술과 건축은 수세기에 걸쳐 사회와 신앙의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해 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단순한 형태부터 더욱 복잡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수메르인들은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며 세상과 그 안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수천 년을 거쳐온 그들의 창조물들은 현대 문명의 여러 측면을 구축한 사람들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술 작품과 건축은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인간 창의성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영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초기 왕조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기원전 2900년에서 2334년경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는 수메르 도시국가의 전성기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우루, 우룩, 라가시와 같은 고대 정착지들이 어떻게 각자의 통치자, 법, 그리고 고유한 역사를 가진 강력한 중심지로 발전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이 시기에 수메르 문명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도시는 성장하고 성벽은 더욱 견고해졌으며 신전은 더욱 웅장해졌습니다. 활기 넘치는 삶으로 상인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장인들은 작업장에서 땀을 흘리며 농부들은 기발한 운하로 관계된 밭을 경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수메르의 문화, 예술, 그리고 기술은 절정에 달하여 이후 수많은 업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흔히 그렇듯이 번영의 시대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도시국가들은 독립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서로 경쟁 관계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무역 분쟁, 영토 분쟁 또는 단순히 지배권을 향한 욕망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볼 때 항상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전쟁은 이 시대에도 존재했습니다. 비옥한 토지, 수자원 또는 무역로를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수메르 도시 국가들은 갈등 속에서도 협력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거나 농업의 필수적인 관계시설 건설과 같은 주요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때로는 일시적이지만 때로는 더 오래 지속되는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동맹은 지역의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역사에 족적을 남긴 통치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라가시는 에안나툼이라는 왕이 통치했는데 발견된 비문에 따르면 그는 이웃 도시 움마를 무찔렀습니다.
그의 승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념되었고 그는 위대한 전사이자 도시의 수호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통치자는 키쉬의 엔메 바라게시였는데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미래의 엘람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기도 했는데 이는 수메르 통치자들의 커져가는 야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자연의 순환과 도시의 사회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농업은 여전히 주요 생업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밭을 경작하며 보리, 밀, 대추야자를 재배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시기에 범람하는 강과 도시 전체가 관리하는 관계 시스템에 의존했습니다. 도시의 삶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도해가, 대장장이, 직조공, 보석세공인 등 장인들은 도시 내에서 사용되거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품들을 생산했습니다. 무역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비옥한 계곡에서 구하기 힘든 목재, 금속, 보석과 같은 물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농산물과 수공예품을 이러한 필수 자원과 교환했습니다. 교역로는 멀리까지 뻗어 있어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만, 아나톨리아, 심지어 인도 계곡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사회 구조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도시 국가의 수장에는 루갈이라는 통치자가 있었는데 문자 그대로 위대한 인물을 뜻했습니다. 루갈은 군사 지도자이거나 대제사장 또는 그 둘을 겸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사제들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신전은 영적인 삶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주요 지주이자 경제기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제들 아래에는 서기관, 관리, 상인, 장인들이 있었고 가장 아래에는 농부와 고용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수메르 예술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문서와 물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원통 인장도 계속해서 제작되었습니다. 각 인장은 독특한 예술 작품이었으며 신화, 종교의식 또는 일상생활의 장면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각 또한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통치자와 신들의 유명한 조각상이 제작되었는데 크고 표정이 풍부한 눈을 가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주의력과 신과의 연결을 상징했습니다. 건축은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계단식 사원탑인 지구라트는 점점 더 장엄해지며 하늘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지구라트는 예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권력과 신과의 연결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진흙 벽돌로 지어졌으며 가족의 필요를 반영한 배치가 특징이었고 안뜰을 갖춘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쟁과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고 명절을 기념하고 신을 믿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초기 왕조 시대는 수메르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였으며 그들의 문화와 문명의 토대가 마련되고 이후 역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수메르 도시국가들은 고대 세계 지도에서 보석처럼 빛났고 각 도시는 고유한 광채와 중요성을 지녔습니다. 수메르 도시 국가들의 전성기, 각 도시가 고대 세계 지도에서 보석처럼 빛났던 시기 이후 새로운 전환점이 도래했습니다. 이 시기는 아카드 정복으로 대표되는데 이 사건은 메소포타미아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 수메르 도시 국가들의 독립을 종식시켰습니다. 기원전 1934년경 수메르의 심장부에서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힘은 사르곤 대왕으로 알려진 통치자 사르곤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메르 북쪽 지역인 아카드 출신이었습니다. 아카드인들은 수메르어와는 다른 세머를 사용했지만 오랫동안 남쪽 이웃들의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야심차고 재능 있는 군사 지도자였던 사르곤은 서로 다른 아카드 부족들을 통합하고 남쪽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시켰습니다. 그의 군사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수메르 도시들을 차례로 정복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사르곤은 결국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메르 도시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국, 즉 메소포타미아 역사상 최초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제국은 남쪽의 페르시아만에서 북쪽 지역까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카드는 이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직 연구 대상이지만 최초의 강대국 중심지로서 그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르곤 대왕은 약 56년간 통치하며 새로운 국가 체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정복한 도시에 총독을 임명하고 통일된 정부 체제를 도입했으며 도량형과 같은 생활의 특정 측면을 표준화했습니다. 아카드의 정복이 단순히 수메르 문화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상호 영향의 과정을 낳았습니다. 수메르를 정복한 아카드인들은 수메르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수메르 서령 문자를 채택하여 자신들의 세머를 기록하는 데 적용했습니다. 수메르 신들은 아카드 신들의 세계에 편입되었고 종종 지역 신들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수메르 신화와 문학 작품은 계속 존재했지만 이제 아카드인들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카드 문화는 수메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머가 행전과 무역에 사용되면서 일부 공공생활 영역에서 수메르어를 점차 대체했습니다. 아카드의 조각과 예술은 수메르의 전통을 차용하고 재해석하며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두 개의 서로 다른 문명의 요소들이 뒤섞인 독특한 문화적 융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일상생활은 고유한 특징을 유지했습니다. 권력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여전히 경제의 기반이었습니다. 농민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용하여 밭을 계속 경작했습니다. 장인들은 도자기, 직물, 금속 세공품을 생산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상인들은 도시와 지역 간의 교류를 유지했지만 무역로는 이제 단일 제국의 통제 하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국들과 마찬가지로 아카드 제국도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사르곤과 그의 후계자들이 죽자 제국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복당한 도시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주변 민족의 침략도 잇따랐습니다. 기원전 1954년경 아카드 제국은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멸망 후에도 이 시기의 유산은 중요했습니다. 아카드의 정복은 메소포타미아에 통일 국가를 건설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권력과 효과적인 통치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카드의 통치 기간은 수메르 문화와 지식이 수메르를 넘어 확산되는 데 기여하여 이 지역 문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는 민족 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사상과 업적이 자유롭게 흘러가며 고대 세계 전체를 풍요롭게 했던 시기였습니다. 강대했던 아카드 제국이 붕괴되고 중앙 집권 세력이 약화되고 도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독립을 회복하면서 역사가들은 신수메르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기원전 1200년에서 1300년경에 걸친 이 시기는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수메르 문화의 진정한 르네상스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고대 전통이 다시 힘을 얻고 수메르어와 문자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르 제3왕조는 이 시기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왕조는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지역을 자신들의 통치 아래 통합하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한 통치자들의 왕조였습니다. 이 왕조의 창시자는 기원전 1200년에서 1217년경까지 통치했던 우르남무로 여겨집니다. 그는 정복자였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행정가이자 입법가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법전 중 하나인 우르남무 법전이 편찬된 것도 바로 우르남무 왕조 때였습니다. 오늘날까지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이 법전은 정의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관계를 규제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수메르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래 법체계의 토대를 마련하여 수메르 사회의 성숙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르 제3왕조의 통치 아래 한때 내분으로 분열되었던 도시국가들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통치는 더욱 중앙집권화되었고 행정체계는 더욱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형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인상적인 업적 중 하나는 지구라트라고 알려진 웅장한 사원의 건설이었습니다. 지구라트는 주요 신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계단식 탑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오르남무 시대에 건설된 우르의 대지구라트입니다. 진흙 벽돌로 지어지고 구운 벽돌로 마감되었으며 장엄한 계단으로 장식된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지구라트는 예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공생활의 중심지, 곡물 저장시설, 그리고 행정 건물 역할도 했습니다. 그 규모와 복잡성은 현대 기준으로도 놀라울 정도이며 높은 수준의 공학적 전문성과 노동 조직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대규모 구조물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자원과 체계적인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서 진흙을 태고 벽돌을 만들고 벽을 세우며 노동했습니다. 이러한 노동은 의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일부였으며 사람들을 공동의 노력으로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원 외에도 궁전, 성벽, 관계운하 등 다른 중요한 건축물들이 건설되었습니다. 관계운하망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수자원을 관리하여 건조한 기후에서도 작물 수확량을 보장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무역 또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에도 불구하고 도시국가들은 서로 그리고 주변 지역들과 활발한 무역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수메르 상인들은 먼 나라까지 가서 귀금속, 목재, 준보석, 그리고 현지에서 채굴할 수 없는 필수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곡물, 수공예품, 직물 등을 수출했습니다. 신수메르 시대의 일상생활은 법과 통치자의 의지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특징을 유지했습니다. 농민들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따라 땅을 일구며 살아갔습니다. 도예가와 직조공부터 보석 세공인과 야금공에 이르기까지 장인들은 각자의 제품을 만들어냈고 이는 국내외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사회의 기본 단위였으며 가족의 가치관과 관습은 소중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사제들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신을 섬길 뿐 아니라 지식을 보존하고 교육하는 등 정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서형문자 기술을 훈련받은 필경사들은 기록 보관, 문서 편찬, 그리고 역사 기록 보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아카드어가 널리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메르어는 종교, 문학, 그리고 과학의 언어로 남아
일종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 시기의 문학은 새로운 작품들이 등장하는 한편 기존 작품들이 재창작되고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신화, 찬가, 서사시 등 이 모든 것이 수메르 사회의 풍부한 문화적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문학 형태 중 하나는 신과 통치자에게 바치는 찬가로 그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은총을 간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대한 문명과 마찬가지로 신수메르 시대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기원전 1300년경 우루 제3왕조의 세력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 점차 쇠퇴했습니다. 쇠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메소포타미아로 서서히 침투해 들어온 셈족, 아모리족의 침략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전적이었고 땅과 자원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모리족 지도자들은 점차 여러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 중앙정부를 약화시켰습니다. 신수메르 제국에 마지막 타격을 입힌 것은 아모리족과 엘람족을 비롯한 동방 부족들의 침략이었습니다. 기원전 1300년경 우르의 수도가 파괴되었고 우르 제3왕조도 멸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인의 지배 시대가 종식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붕괴된 후에도 수메르 문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은 아모리족 통치자들은 수메르의 전통, 언어, 문자를 광범위하게 채택했습니다. 수메르어는 수세기 동안 종교적 목적과 교육받은 엘리트 계층의 언어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수메르인이 발명한 서령 문자는 아카드어, 바빌로니아어, 아시리아어 문자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수메르의 유산은 이후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법, 문학, 과학, 기술, 예술 분야에서 수메르인들이 이룩한 업적은 인류 역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법률부터 세상을 설명하는 신화, 노동을 용이하게 하는 바퀴부터 지식을 보존하는 문자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유산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수메르 시대, 특히 우루 제3왕조의 통치는 메소포타미아 역사에서 빛나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독특한 수메르 문명의 부활과 번영, 그리고 보존의 시대였습니다. 비록 쇠퇴하기는 했지만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이 시대는 그 업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과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세운 고대 지구라트의 돌들이 여전히 건재했던 시대였으며 이는 과거의 위대함과 현대 문명의 깊은 뿌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르 제3왕조가 멸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가 지배하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붕괴된 후에도 수메르 문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은 아모리족 통치자들은 수메르의 전통, 언어, 문자를 광범위하게 채택했습니다. 수메르어는 수세기 동안 종교적 목적과 교육받은 엘리트 계층의 언어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수메르인이 발명한 서령 문자는 아카드어, 바빌로니아어, 아시리아어 문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수메르의 유산은 이후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법, 문학, 과학, 기술, 예술 분야에서 수메르인들이 이룩한 업적은 인류 역사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법률부터 세계를 설명하는 신화, 노동을 용이하게 하는 바퀴부터 지식을 보존하는 문자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유산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수메르 시대, 특히 우르 제3왕조의 통치는 메소포타미아 역사에서 빛나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독특한 수메르 문명의 부활과 번영, 그리고 보존의 시대였습니다. 비록 쇠퇴하기는 했지만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이 시대는 그 업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과 경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세운 고대 지구라트의 돌들이 여전히 건재했던 시대였으며, 이는 과거의 위대함과 현대 문명의 깊은 뿌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쇠퇴는 마치 고대의 불이 천천히 꺼지는 것처럼 점진적인 과정이었지만, 그 불길을 되살릴 수 있는 인걸불은 남았습니다. 이러한 쇠퇴의 원인은 복잡한 패턴의 실처럼 다면적이고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내부 자원의 고갈이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집약 농업, 특히 관계 시스템의 도움으로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토양이 염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물 수확량이 감소했고, 이는 다시 도시국가의 경제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생산성 감소에 직면한 농부들은 더 비옥한 지역을 찾아 땅을 버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쇠퇴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외부 요인, 특히 이주와 침략이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 초 새로운 민족이 메소포타미아로 침투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아모리족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목민이었던 이 부족들은 점차 수메르 영토 외곽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이후 도시 자체에도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침략은 비록 즉각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수메르 국가들의 안정과 자치권을 약화시켰습니다. 자원과 영토 지배를 위한 투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아모리족의 침략이 항상 완전한 멸망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점진적인 동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명의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던 아모리족은 수메르인과 아카드인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수메르인과 아카드인의 언어, 문자, 종교적 신념, 그리고 행정 관행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아모리족에게 점령당한 도시들이 항상 폐허로 전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문화가 융합되었고, 새로운 통치자들은 고대 전통의 수호자이자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주요 인물 중에는 수메르 세력의 잔재를 보존하거나 새로운 질서에 성공적으로 편입하려 했던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와 같은 통치자가 전설적인 영웅이 되었던 이전 왕조들과는 달리 이미 세력이 약화된 마지막 수메르 왕들의 이름은 생생하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쇠퇴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세기에 걸친 긴 과정이었고, 수메르의 정치 세력은 점차 약화되어 새로운 세력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 과도기 동안 일상생활은 점진적으로 변화했을 것입니다. 정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평범한 농부에게 통치자의 교체는 삶의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양 고갈과 군사 행동 가능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수학보다는 수공예나 무역과 같은 대체 수입원에 더 의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권력의 변화는 종종 토지와 자원의 재분배로 이어졌습니다. 도시의 지배자가 된 아모리족 통치자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편애할 수 있었고, 이는 토착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새로운 귀족들은 안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 경제 구조를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메르어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사제들이 의식을 치르고 경전을 보존하던 사원의 언어로 남았습니다. 또한 젊은 필경사들이 고대 문학작품과 법률 문사를 공부하는 교육기관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와 같은 수메르 문학은 계속해서 읽히고 필사되어 그 문화적 가치를 보존했습니다. 주목할 중요한 측면은 아모리족의 침략이 수메르 문명의 완전한 몰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수메르 문명의 확장을 촉진했습니다. 수메르의 업적을 받아들인 아모리족은 이를 새로운 영토로 전파하여 문화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렇게 수메르의 유산은 더 넓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후대 문명에 남긴 유산은 엄청납니다. 그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 삶의 여러 측면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이 발명한 서령 문자는 문해력과 지식 전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발명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법 분야에서는 유명한 우르남무 법전과 같은 수메르 법이 정의와 질서의 원칙을 확립하여 이후 법 체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법은 가족 관계부터 무역 거래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측면을 규제했습니다. 후대 여러 입법자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의 과학적, 기술적 업적 또한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바퀴와 쟁기의 발명, 그리고 관계 시스템의 발전은 농업과 건설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달력을 편찬하고 자연 현상을 예측하는 데 활용했던 천문학 지식은 이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60진법에 기반한 수학 체계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수세기 동안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장엄한 지구라트와 우아한 원통형 인장을 특징으로 하는 수메르인의 예술과 건축은 후대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작품에 담긴 미적 원칙과 상징주의는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예술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치 세력으로서 수메르 운명의 쇠퇴는 그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메르 문화유산이 더 넓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통합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모리족의 침략과 그에 따른 동화는 이러한 과정을 촉진했습니다. 수메르의 사상, 발명품, 그리고 지식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 그 뒤를 이은 문화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이는 문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히려 문명은 종종 변화하며 후대에 계승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우리는 수메르인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귀중한 유산을 남겼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계곡에서 시작된 그들의 문명은 이후 수많은 위대한 문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먼 과거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원, 즉 현대 세계를 형성하는 토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연의 변덕에 맞서 대규모 농업 기술을 최초로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수자원을 관리하고 건조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어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 동시에 단순한 공동체에서 복잡한 도시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우르, 우루크, 에리도와 같은 도시들은 단순한 정착지를 넘어 새로운 사상이 탄생하고 사회 제도가 발전하는 진정한 문화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문자의 발명이었습니다.
단순한 상형 문자에서 복잡한 설형 문자로의 전환은 그들과 온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문자는 그들에게 법을 기록하고 기록을 보관하고 지식을 보존하고 대대로 전수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필경사들은 지혜의 수호자가 되었고 그들의 작업은 교육과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점토판이 보관된 수메르 기록 보관소는 이 고대 문명의 삶, 신념, 그리고 업적에 대한 귀중한 정보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종교는 수메르인들의 삶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자연의 힘과 인간의 열망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창조 신화와 대홍수는 만물의 기원을 설명할 뿐 아니라 도덕적 나침반 역할도 했습니다. 신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권력과 부가 집중된 강력한 경제 및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수메르 사회의 사회 구조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도시 국가는 왕, 루갈, 그리고 사제들이 이끄는 기본적인 정치 단위였습니다. 그들은 통치, 사법, 그리고 도시의 방위를 담당했습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수메르 경제는 탄탄한 농업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숙련된 장인이자 활발한 무역가이기도 했습니다. 수공예의 발달은 전문 노동력을 창출했고 그들의 영토를 훨씬 넘어 확장된 교역로는 다른 민족들과의 상품과 사상의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의 과학적, 기술적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바퀴와 쟁기의 발명, 그리고 관계 시스템의 발전은 농업과 건설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들이 달력을 편찬하고 자연 현상을 예측하는 데 활용했던 천문학 지식은 이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육십진법에 기반한 수학적 체계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수세기 동안 계속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시간을 시와 분으로 나누고 각도를 측정하는 데 이 체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인의 예술과 건축은 하늘로 향하는 계단을 연상시키는 장엄한 지구라트와 신분 확인 및 문서 보호를 위해 사용된 우한 원통형 인장으로 후대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작품에 담긴 미적 원칙과 상징주의는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예술에도 반영되어 문화적 전통의 연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왕조 시대에는 도시 국가들이 번성하며 경쟁하고 동맹을 맺었고 전설적인 영웅과 통치자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사르곤 대왕이 이끈 아카드 정복은 최초의 제국 건국으로 이어졌고 수메르 영토를 단일 권력 아래 통합하여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수메르 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단지 변화만 거듭했습니다. 신수메르 시대, 특히 우르 제3왕조의 통치는 대규모 건설 사업과 문화 발전으로 특징지어지는 르네상스 시대가 되었습니다. 독립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수메르 문명의 쇠퇴는 아모리 부족의 침략과 그에 따른 동화와 관련된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메르의 영향력이 종식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메르의 사상, 발명품, 그리고 지식은 더 넓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통합되어 그 뒤를 이은 문화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이는 문명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오히려 문명은 종종 변화하며 후대에 계승되고
인류 역사라는 다채로운 틀 속에 그 시를 엮어냅니다. 수메르인들은 단순한 고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에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역사, 문화, 그리고 과학에 대한 그들의 공헌은 엄청나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자의 발명부터 천문학과 수학의 발전, 최초의 도시 건설부터 법 체계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이후 인류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수메르인들이 별의 움직임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찰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바퀴를 사용할 때 세상을 바꾼 것은 바로 그들이 바퀴의 모양을 만들어낸 것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법칙을 읽을 때 우리는 그들이 점토판에 처음 기록했던 규칙들의 흔적을 봅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들의 세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살아 숨쉽니다. 우리는 언어, 달력,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해에서 수메르 세계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도시를 건설하고 땅을 경작하는 법뿐 아니라 생각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고 지식을 전수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메르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기원, 현재를 풍요롭게 하는 뿌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초기 정착지의 씨앗에서 어떻게 위대한 도시들이 성장했는지, 어떻게 단순한 기호에서 복잡한 문자가 탄생했는지, 어떻게 최초의 과학적 지식이 자연 관찰에서 탄생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 여러 시대와 문명을 뒤로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수메르인들의 유산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무한한 잠재력, 집단 작업의 힘을 일깨워주며 가장 오래된 문명조차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수메르인에 대한 대화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별의 슬픔보다는 배움의 고요하고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는 문명의 탄생,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고 번영하며 그리고 변화를 통해 귀중한 유산을 계승해 왔는지 목격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사건의 흐름이며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대체하고 지식과 발견이 축적되어 우리가 인류 역사라고 부르는 풍요로운 구조를 형성하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여행하며 평화와 이해의 시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광활하고 끊이지 않는 역사의 일부며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가 각자의 고유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그러한 문명의 빛나는 본보기이며 그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인간 정신의 강인함과 지식과 발전을 향한 끝없는 탐구를 일깨워 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